안녕하세요. 라디오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백화점 고객센터 직원 최유진은 퇴근길에 백화점 입구 앞에서 웅크리고 앉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여든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낡은 외투 한 장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잠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이 파인 눈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유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다행히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 전용 포트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하고 비상용으로 비치된 담요를 가져와 할아버지 어깨에 둘러드렸지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박용만이라고 하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어요. 유진은 할아버지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 했으나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유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팀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김 부장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지요. 외부인을 직원 공간에 들이다니 당장 내보내세요. 유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밖에 눈이 오고 있고 너무 추워요. 할아버지가 몸을 녹이실 때까지만 여기 계시게 해주면 안 될까요? 김 부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백화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상무님께 보고해야겠네요. 그리고 김 부장은 서둘러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차 다 드시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첫 직장인,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이제 막 6개월. 어머니의 유품 중 발견한 백화점 배지를 보고 이곳에 취직했는데 유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유진은 인사팀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죠. 유진은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피로가 쌓인 얼굴로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차갑게 울려 퍼지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김 부장이 앉아 있었지요. 최유진 씨,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인사팀장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규정을 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노약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김 부장이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로 안내하는 게 맞아요. 유진은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사람 대하는 게 규칙을 어긴 일이라면 저는 그 규칙 못 따르겠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인사팀장은 서류 하나를 유진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즉시 해고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오늘 안으로 출입증을 반납해 주세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꼭 참았습니다. 첫 직장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지요. 누군가는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유진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한 일은 정말 따뜻한 행동이었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책상 한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백화점 배지를 손에 쥐었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이배지는 유진이 이 백화점에 지원한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지요. 괜찮아요. 제가 한 선택이니까. 유진은 작은 종이 상자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어제 도와준 노숙자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겠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백화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박민호 사장이었지요. 백화점 본사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호는 직원의 말에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들었어. 지금 보안실로 안내해 주시오. 직원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지만 말없이 사장을 보안실로 안내했지요. 보안실에 도착한 박민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보안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의 출입구 영상을 모두 보여주시오. 보안 담당자는 서둘러 영상을 찾아 큰 화면에 띄웠어요. 박민호는 팔짱을 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여러 고객들이 백화점을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죠. 거기 멈추시오. 박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백화점 입구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민호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확대해 보시오.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확대하자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민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것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재생하시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잠시 후 한 여직원이 노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여직원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백화점 안으로 그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직원 이름이 뭐예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유진이라는 고객센터 직원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해고라고요? 왜요? 규정 위반으로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 때문에 박민호의 표정이 단번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노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요. 보안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지요. 저분은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 제 큰아버지십니다. 10년 전부터 실종 상태였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유진이라는 직원을 즉시 찾아주시오. 그리고 큰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요.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쌍둥이 형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지요. 박민호는 창가에 서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에 어린 시절 희미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가난했던 그 시절, 아버지 박진호와 큰아버지. 박용만은 쌍둥이 형제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습니다. 사장님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들고 온 낡은 앨범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숨을 남짓한 두 청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갔지요. 큰아버지는 동생인 아버지에게 공부할 기회를 양보하셨던 거죠. 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박진호는 형의 희생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사업 소환을 발휘해 결국 사업가가 되었어요. 반면
박용만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평생 형을 찾아다녔지만 형은 의도적으로 모습을 감추고 살았던 것이었죠. 큰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보안팀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어제 그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박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형제간에 이런 슬픈 인연이 있었다니.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최유진 씨는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수속을 마친 후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최유진 씨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해고된 경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시오. 한편 유진은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배지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지요. 엄마, 왜 이 배지를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거죠? 유진의 어머니 김미연은 1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작은 보석함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백화점 직원 배지와 젊은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사진 뒷면에는 잊지 마, 우리의 약속이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을까? 유진은 29살이 되도록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지요. 유진은 그 배지를 유일한 단서로 삼아 백화점에 취직했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유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백화점 비서실 김주임입니다. 사장님께서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화점 사장이라니 어제 그 일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무슨 일로?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이 사장님의 친척분이십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스쳤지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사장, 그리고 어머니의 배지, 이 모든 것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다음날 오전 최유진은 백화점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서실 김주임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진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긴장감 때문일까요? 사장실 문이 열리고 박민호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최유진 씨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예상과 달리 박민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어요. 먼저 불합리한 해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미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원하신다면 언제든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민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은 제 큰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인데 오랫동안 찾아왔던 분이세요. 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근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지만 유진 씨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시더군요. 자꾸 그 따뜻한 아가씨를 찾으신다고 유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박민호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혹시 이 사진 속 여자를 알고 계신가요? 유진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어머니 김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남자는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민호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정말입니까? 성함이 김미연이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 다른 사진을 꺼냈지요. 이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버지 박진우입니다. 쌍둥이 형제인 큰아버지와 달리 사업에 성공하셨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묘한 운명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에서 발견한 이 배지 때문에 이 백화점에 지원했어요. 유진은 조심스레 어머니의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백화점 로고와 박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렇다면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 씨는 제 아버지와 김미연 씨 사이의 말을 잇지 못하는 박민호를 바라보며 유진도 같은 생각에 도달했어요. 오래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쪽 부모의 존재도 모른 채 자라온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이 우연히 노숙자가 된 큰아버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당신의 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최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를 함께 만나러 가시겠어요? 아버지께도 연락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곧 만나게 된다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들을 박용만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큰아버지, 박민호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박용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민호구나. 그리고 박용만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 따뜻한 아가씨. 우리 유진이. 유진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이 늙은이를 도와준 사람을 어찌 잊겠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형, 정말 형이 맞습니까? 오랜만이구나. 진우야, 형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50년 만의 만남이었지요. 박진우는 형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형,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 박민호가 아버지에게 유진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최유진 씨입니다. 큰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김미연 씨의 딸이십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연이. 그 애가 잘 있었어.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박진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널 못 알아봤구나. 병실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미연이와 헤어진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알았다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니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죠. 박용만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동생 곁을 떠나 있었는데 결국 내가 나를 도와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박민호는 숙고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유진 씨, 우리 백화점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단순히 이전 직책으로가 아니라 저희 본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민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귀하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우리 백화점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유진 씨, 내가 너무 늦게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9회를 홀어머니 밑에서 지내며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했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박진우와 박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용만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지요. 시간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내가 그날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듯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길 바란다. 박용만의 말에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배지를 따라 백화점에 취직했고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주었고 그 일로 해고되었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다니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2주가 지난 후 유진은 백화점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인사팀, 특별 프로젝트로 따뜻한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지요. 그녀의 첫 번째 제안은 용만 케어룸이었습니다. 우리 백화점 각 지점마다 노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박민호는 즉시 그 아이디어를 수용했고 박진우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유진은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뿌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봄이 오는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도심 공원의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용만, 박진우, 그리고 최유진이었지요. 박용만의 치매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박진우는 형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따뜻해졌구먼. 박용만이 봄볕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노숙자의 거친 표정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박진우가 형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형. 우리 다 함께 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유진은 커피 3잔을 들고 와 두 어르신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 두 분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특히 박용만은 노숙자 시절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못한다며 자주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유진아, 그날 내가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야.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큰아버지. 박진우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형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내가 그를 발견했고 또 그로 인해 너를 만나게 되었으니 사람 하나 잘 만났구먼. 박용만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치매가 있어도 박용만의 유머 감각만큼은 여전했지요. 공원에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진은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야말로 가족을 다시 만나서 감사해요. 유진의 말에 박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미연이를 떠나보낸 것처럼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박용만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지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백화점의 용만 케어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 프로젝트를 다루었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이제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승진하여 전국 지점의 케어룸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형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로 했지요. 박민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봤다면 그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놀라운 인연과 운명의 실타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피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지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세 사람의 뒷모습을 담습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사이의 온기는 봄볕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와 여직원의 우연한 만남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